이 시계로 할아버지는 펀드 매니저 출신도 아니고 증권회사 다니신 분도 아니에요. 이분의 투자의 루틴을 보니까요. 펀드 매니저 못지않게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선수들이 갖춰야 될 그 루틴을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요 마음이 후달려서 안 돼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안정적인 월급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올해 들어서 주식 제일 많이 번 연령대와 성비율, 거기서 60대 여성분이 수익률 1등이죠. 수익률 꼴등은 20대 남자예요. 반대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네, 오늘 머니올라는 좀 재밌는, 좀 특별한 순서를 구상해 봤습니다. 자, 우선 패널러는 저희 머니올라에서 더 자주 모시고 싶지만 기회가 한정적이어서 아쉬운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대화의 주제는 김 부장도 소환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워렌 버핏도 소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익 대표님과의 만남은 사실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게 부제가 중요하거든요. 89세 현역 트레이더 시계로 할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 이 책에 박세익 대표님께서 감수를 해주셨고 그런데 아마 진심으로 이 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깊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대표님 주변에도 은퇴를 벌써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씁쓸한 이야기지만요. 저희 업계에 제가 89학번입니다. 89학번이 한 200명 정도 취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89학번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네. 200분 중에? 네. 50대 중반인데 한 5명인데요. 벌써 45 정도 됐을 때 한 절반 없어졌고요. 나이 50이 됐을 때 한 7, 80%가 다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은퇴를 했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고소득 연봉자니까 돈을 잘 벌어서 소위 말해서 파이어, 네, 파이어족이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파이어 됐습니다. 파이어. 트럼프가 네. 얘기하는 fire. 예. You are fired. You are fired. 그렇게 그렇게 저희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잘렸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 골프 선수, 프로 야구 선수, 그러면 나이 꽉 찰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서 짧죠. 도태되는 선수들도 많듯이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좀 씁쓸한 부분이 그렇게 펀드 매니저가 돼서 리타이어를 강제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전업 투자하거든요. 예, 전업 투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떻게 대졸 취업자들이 보면 그래도 펀드 매니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잘 되면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분이 박현주 회장님.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도 예전에 97년도에 동원증권의 압구정 지점장이셨거든요. 그 밑에 계셨던 분이 최연만 부회장님 얼마 전에 리타이어를 하셨지만. 네, 저희 머니올라에도. 그래서 저희 업계가 그래도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고 많이 오는데 똑같아요.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선수, 프로 골프 선수처럼 실제로 그 한 방을 이룬 분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리타이어를 벌써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주로 전업 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시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은 89세 현역 트레이더이신데 이분의 삶을 보시면서는 전업 투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대한 감수를 맡으면서 책을 쭉 읽어봤거든요. 저도 주식 관련 책 한 200권 정도 보긴 했지만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나 참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가 저대로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저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식인데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 시계로 할아버지는 펀드 매니저 출신도 아니고 증권회사 다니신 분도 아니에요. 아니신데 이분의 투자의 루틴을 보니까요. 지금 89이신데 루틴을 보면 어느 펀드 매니저 못지않게 20, 30대 한창 현역 펀드 매니저 못지않게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선수들이 갖춰야 될 그 루틴을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게 놀라웠고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따라하기가 힘든 루틴이냐 보면 불가능한 루틴도 아니에요, 또. 네, 그 루틴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면 신문이 배달되잖아요. 네. 신문 보세요, 또. 신문 보고 기업 실적 발표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가 훑어보시고 그리고 아침 운동하시고 그런 삶의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분야든 제대로 된 원칙으로 반복된 훈련이 있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원칙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복된 꾸준한 훈련을 하는가?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펀드 매니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 투자 원칙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성공 투자 원칙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 열심히 할 자신이 있거든. 네, 네. 각오가 썼어요. 네, 각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계로 할아버지가 하는 방법에 한 70%만 하셔도 저는 상위 10%에 정말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은퇴를 하고 퇴직금은 있어요. 근데 막상 은퇴를 하면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루틴을 만드는 게 회사 다닐 땐 그렇게도 싫었던 게 그리워지는 시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삶의 의미랑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은퇴를 하고 퇴직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생산활동을 하고 싶고 돈도 계속 벌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일본의 워렌 버핏을 목표로 삼아서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단독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내가 은퇴를 했는데 55세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35년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치킨집을 한번 해볼까? 네,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아예 전업 투자가 더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치킨집을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자본으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즉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누구라도 다 누구라도 다 소자본으로 할 수 할수 있는 있다. 겁니다라고 프랜차이즈 광고가 네, 나오잖아요. 아예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되잖아요. 바로 옆에 경쟁 가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킨집이 성공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주식 투자가 낫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3억밖에 없는데 3억으로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식 투자로 과연 벌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의문도 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모임을 하면요. 세이가 뭐 좋게봐. 어떤 혹시 좋은 주식이 있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저 주식 1년 묻어 놓으면 그래도 한 30% 수익 날 걸 하잖아요. 그러면 1년? 1년을 묻어 두라고? 아니 1년 말고 당장 한 달 안에 30% 날 거. 네,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보통. 그 정도 기대를 하죠. 네. 대놓고 말씀 못 대놓고. 드려도. 네, 그게 제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 없고, 자, 1년 안에 30%가 아니라 이 15%가 얼마나 위대한 숫자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15%씩 우리가 5번만. 네, 15%씩 5번 하면 15 곱하기 5 하면 75. 이게 달리 계산이고, 그죠? 근데 복리로 하면 정확하게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5년 지면 3억이 6억이 돼요. 그리고 6억이 또 15%씩 5년 지나면 12억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째 됐을 때 내가 70, 55세 시작해가지고 70 정도 되면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3억이 6억 되고 6억 12억이 됐는데 12억이 또 2배가 되면 24억. 그래서 15%씩만 벌어도 15년 뒤에 24억이 된다는 거죠. 24억이 되면 노후 보장된 거 다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빨리 벌려고 하는 그 욕심부터 없애야 돼요. 주식 투자를 망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욕심, 공포도 아니고 조급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시계로 할아버지가 한 6,500만 원으로 220억을 버셨거든요. 그런데 와. 꽤 긴 시간입니다. 꽤 긴 네. 시간, 한 70년 정도 걸리셨는데, 그러면 시계로 할아버지는 와 220억을 보셨어? 연평균 수익률이 한 8%예요. 그 8%인데 또 하나 대단한 게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랬잖아요. 일본은. 일본. 1989년 연말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39,000 얼마였거든요. 거의 4만이었는데 작년에 니케이 225가 드디어 4만을 돌파했다. 얼마 걸린 거예요? 89년부터 2024년이니까 35년 만에 돌파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시장에서 연평균 8%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저금리에 0%, 1% 마이너스 금리에서 8%니까 아주 큰 수익을 내셨는데 그렇게 하셨어도 220억이나 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억으로 내가 이걸로 과연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드라마 김 부장님 거기 사기당한 것처럼 월 1,500을 벌 수 있다라고 막 사기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보시는 거를 훨씬 더 권합니다. 저는. 사실 그 나이가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어서 마음이 더 위축되고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뭐랄까 용기를 못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네. 그 성공 사례가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이고요. 방금 중요한 또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 나이가 되면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언제 시작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요 마음이 후달려서 안 돼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30대 내가 지금 안정적인 월급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도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권유하느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퇴직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분들도 반드시 한번 보실 만한 책이지만 저는 20대, 30대들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네, 미리. 그리고 왜 20, 30대 분들 보고도 보시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그 통계 있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주식 제일 많이 번 연령대와 성비율. 거기서 60대 여성분이 수익률 1등이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50대 여성분이 2등이고 와, 수익률 꼴등은 20대 남자예요. 반대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그렇죠. 단위가 커서 20대 그런가? 남자가 순발력도 좋고 얘기해보면 코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네, 잘 알고. 되게 잘 알고 그렇게 보이는데 왜 20대 남성이 수익률 꼴찌일까? 그거는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사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시장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시장을. 부산의 국제시장 그리고 동대문 광장시장 이런데 따라다니면 어머니가 이거 얼마예요? 5만 원? 비싸. 너무 비싸. 3만 원 아니면 안 사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니 그 5만 원인데 그걸 3만 원? 그런데 딱 돌아서서 가잖아요. 뒤에서 불러요. 아주머니 오세요. 3만 원에 가져가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가격이 다 진짜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5, 60대 여성분들이 잘하시냐면 그 20, 30년 동안 마트 돌아다니시면서 저녁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8시에 저희 집 앞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네. 백화점이 8시 반이면 10분간이 할인. 문을 닫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8시에 가세요. 막판 세일하는 거. 근데 똑같은 우유를 사더라도 두부를 사더라도 8시에 가면 반찬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 보면 지난번 트럼프의 관세, 2020년도에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봐도 박앤세일을 해주네. 저는 지난번 트럼프의 폭탄 관세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2025년 봄맞이 대박앤세일을 해준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시장을 따라다닐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는 대박앤세일이다. 네, 그런 판단이 우리 어머니 분들은 그게 체득이 돼 있다는 거죠. 생활에 여러 가지 경험에서. 근데 우리 20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직 그 경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그래서 젊고 어리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오르냐 내리냐 맞추는 게임으로 생각해요. 게임. 그렇죠. 이게 오르냐 내리냐 그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잣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밸류에이션 잣대에서 아니 그러면 뭐 우리 어머니 이모 세대들이 그럼 뭐 주식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모주 있잖아요. 공모주. 공모주에 이 주식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라고 증권사 주관사에서 그 공모주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분석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회사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상대 가치. 예, 이미 상장돼 있는 같은 업종의 네. 기업은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피어 그룹.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어 그룹하고 비교해서 이 회사는 얼마 정도 평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모가 레인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 가치, 그게 5, 60대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계속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어디 가면 요구르트 하나 더 붙여서 팔고 어디는 뭐가 더 싸고 네, 저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 가치 분석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수익률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잣대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특히 상대 가치를 늘 비교하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5, 60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하고요. 자, 그 여기서 또 하나 약간 의외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10대들이 주식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10대들이 뭔가 뜻하지 않은 천재성인가요? 뭔가요? 의외다고 생각하실 건데 아니 어떻게 10대들이 주식을 잘하지? 네. 왜 주식을 잘하냐면요. 그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5, 60대 부모님들이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전무님 우리 애들한테 애들 계좌에 사줄 건데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둘 주식 혹시 괜찮은 거 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모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주식으로 했는데 내 계좌가 아이들 계좌보다 수익률이 다르다. 내가 아이들 것까지도 다 해주는데 아이들 거는 웬만하면 여기서 팔까 했을 때 내 계좌는 사고 팔고 막 하고 있는데 애들 거는 그냥 묻어놓고 있다 묻어둘 보니까. 생각이었으니까. 네, 묻어놓고 있다 보니까 내 계좌는 삼성전자를 일찌감치 팔아먹었는데 애들 계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대로 그럼 지금 있어요. 웃어야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약간 애들 계좌는 신경을 덜 썼는데 수익이 더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주식을 그냥 묻어두는 게 내가 막 샀다 봤다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삼성전자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계속 좋게 보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양 앵커님하고 작년 가을에 올해 2025년 작년 연말하고 초에 반도체 랠리가 안 나오면 제가 여기 나와서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방송했어요, 올 초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600만 명이 계셨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2013, 14, 15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그때 HBM1,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확 빠져요. 그것도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리고 2018년도에도 확 빠져요. 그죠? 그리고 2022년도에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도 확 빠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2015년, 2018년, 2022년 보면 다 전고점을 다 돌파했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은
3년 기다리면 또 올라오는데 22년이었으니까 24, 25년 맞아요. 네, 그런 네. 거고 그래서 반도체의 모멘텀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안 오면 제가 사과 방송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6개월 밀렸죠. 네. 그러나 밀렸을 뿐 네. 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네. 근데 2025년.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아, 그래서 또 그렇게 네, 그때 겸손하게. 올 초에 사과 방송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이 반도체 랠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은 제가 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미국이 기술적 패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패권에서 뒤처지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돼요. 네, 영국의 산업혁명 때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온 게 기술적 패권이 넘어와서 그래요. 영국에서 사실은 자동차가 먼저 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상호화시키고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는 GM 포드였었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절대 반도체만은 중국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반도체 동맹이 만들어지 있잖아요. 칩4 뭐 하면서. 네. 거기에 다행히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쫓아오지 않나요? 근데 미국이 견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3년마다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3년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많이 빠졌었어요. 23, 24년 2년이나 빠졌으니까 이제 곧 온다는 거였죠. 그런 논리를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답변도 똑같아요. 지금은 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내년이면 2026년이거든요. 맞아요. 2026년이면 2018년도에는 왜 빠졌고 2022년에는 왜 빠졌고 그거를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때 비트코인도 2018년도에 폭락, 2022년에도 폭락. 근데 4년 주기로 폭락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2026년이에요, 내년이. 사이클로 봤을 때 IT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가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이네요. 네, 그래서 내년이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는 2027년, 28년 되면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전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갈 겁니다. 갈 건데 내년에 한번 또 출렁거리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값진 또 대표님께서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오히려 막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식을 사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라면은 나쁜 투자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2등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주식 투자에서 1, 2, 3, 4등이 있는데요. 2등 전략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 적립식처럼. 네, 계속 사면 결국은 지금 5년 이평선 그리고 5개월 이평선 이 차트 보면 뭐 5일선, 21선, 60일선 있잖아요. 그러면 월봉에도 보면 20개월 이평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샀잖아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됐을까? 5년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60개월 이평선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60개월 네. 그렇죠. 60개월 이평선은 이제 7만 원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개월 내내 내가 월급 날마다 삼성전자를 샀으면 그러면 7만 원 언저리에 나의 평균 단가라는 거죠. 7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 넘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40%가 넘는 수익을 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사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뭐 작년에나 이래 나왔을 때 아니 전무님 저 84,000원에 물려 있어요. 88,000원. 저 9층에도 있습니다. 9층에도 구조대 좀 와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9층에 왜 사셨어요? 하니까 그때 12만 원 가는 줄 알고요. 네, 딱 그거였어요. 딱 그거였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지금 52,000원인데 왜 안 사세요? 하면
무서웠어요. 더 떨어질까 네, 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아니, 더 올라간다는 것도 결국은 그게 틀렸잖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똑같은 생각인데. 바닥에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더 떨어질까봐 또는 어떤 분들은 주식으로 이제 2등은 계속 3분이 그나마 2등을 하시는 건데 꼴등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12만 원 된다고 해서 샀다는 거죠. 9만 원에 8만 8천 원에 8만 4천 원 7만 8천 원까지 물타기 하다가 그러고 나서 5만 7천 원 5만 3천 원 됐을 때는 이러죠. 삼성전자 안 된다. 그거 팔고 지금 2차 전지로 와야지 뭐 하고 있냐. 그죠? 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면서 또 막 저 위에 거품 영역에 가 있는 주식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바닥에서 팔고 또 거품 주식 갈아타고 이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KBS 머니올라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분야의 그런 1등 기업을 갖다가 그냥 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모르겠고 사이클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하면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요즘은 자동 매수 앱도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까 말까 막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네, 네. 그냥 저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년 조정이 왔을 때도 다행이다. 내가 계속 월급 들어오는 걸로 좀 쌀 때 또 사두고 싶었는데 그 급락을 그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왔다. 네, 오히려 기회가 왔다 보시면 되고 조금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빠질까 또 이번에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018년, 2022년 빠질 때마다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50% 정도까지 빠지고요. 40에서 50. 네. 삼성전자는 30에서 한 40%대로 폭이 조금 더 빠지거든요. 적네요. 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왜 덜 빠지냐면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백색가전도 퓨어라고 있고. 하죠. 퓨어 반도체 회사가 아니니까 네. 약간은 모바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핸드폰 모바일, 사업부, 그쵸. 모바일 사업부, 디스플레이도 있고 통신 사업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다운턴에 걸렸을 때는 조금 덜 빠지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직격탄. 이 직격탄이죠. 플럭추에이션, 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빠질 때는 하이닉스는 50%도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 네. 그걸 모르시고 하이닉스 내년에 2026년 HBM 다 완판 다 됐다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나만 알고 있는 정보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아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 2027년하고 28년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네, 그러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중간 선거가 있는 때에는 희한하게 빠지더라. 그래서 왜 빠질까 생각해 보면 중간 선거 때마다 보면 미국의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는 거죠. 하원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 내년 26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저는 하원이 민주당으로 바뀔 확률이 9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약간 이제 그 추진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네, 이런 걸 반영을 하면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9, 10, 11월이 장이 좀 안 좋습니다. 11월 초까지. 네. 근데 이미 그것도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해소됐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프렌치 언어로는 그걸 빼따꼼플리라고 해서 기정사실화. 네가 얘기하는 악재? 그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또 더 이상 악재로 또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부터 내후년에는 또 반도체 랠리가 또 시작될 거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왜 올라가지? 막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2027년에서 28년 초까지 또 한 번의
네, 이번 고점을 뚫는 그때 되면 뭐 15만 원, 20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정말 10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게 AI 버블 얘기해가지고 네. 사실 인프라는 그런데 영향을 덜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반도체고 그런 면에서는 AI 쪽에서는 인프라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후년에 뭐 제가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지금은 AI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AI 서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할 건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테슬라의 가치의 한 80% 정도는 옵티머스가 차지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언제 되고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중국에서 유럽에서 잘 팔렸나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어마무시한 스탁 옵션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1조 달러. 네, 1,400조 무슨 1,400조를 받아 하는데 그게 8조 달러가 되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8조 달러가 되면. 1조의 8배, 네. 1조 달러 8배.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4조 달러 정도 하면서 시총 1등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2배에 해당되는 8조 달러가 되면 내가 그 보상을 받을게라고 돼 있기 때문에 8조 달러?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80%는 옵티머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론. 요즘 말이 많은 AI 추론. AI 추론. 네. 그러면 27년, 28년, 29년에는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만 확인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뛰기도 하네 이거에서 실제 활용되면 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카메라 없어지나요? 감독님, 네, 앵커님 부탁해가지고 다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더 똑똑한 각색 아바타 로봇 같은 게 아.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또 반도체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지금 로봇 테마가 벌써 우리 시장에서 큰 테마로 지금 핫하죠.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 테마가 2029년까지 가는 테마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1999년에 닷컴 버블처럼 이번 AI가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면 95, 96, 97, 98, 99년까지 그 어마무시한 닷컴 버블이었다면 이번에 AI 버블의 끝판왕은 AI를 장착한 로봇. 예, 그 로봇을 우리가 2029년, 30년에 보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지금 불타기를 해야 되는 네. 주식 가운데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내년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랬잖아요. 불타기 타이밍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거의 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여기서는 내년에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줄 것 같기 때문에